혈당 스파이크? 식사 후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건강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혈당 스파이크에 관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 느끼는 그 나른함이나 졸음 혹은 갑작스러운 피로감이 사실은 혈당 스파이크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혈당 스파이크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식사 후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식사 후 혈당이 완만하게 상승했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것이 이상적인데요. 하지만 특정 음식을 섭취하거나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혈당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그렇다면 왜 혈당 스파이크가 문제가 될까요? 우리 몸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혈당이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극심한 피로감과 졸음, 그리고 다시 단 것이 당기는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결국 당뇨병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갑작스럽게 졸음이 몰려오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또한 식사 후 2-3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픔을 느끼거나 특히 달콤한 음식이 당기는 현상도 혈당 스파이크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식사 후 심장이 빨리 뛰거나 손이 떨리는 증상을 경험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체중 증가와 만성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입니다. 백미, 백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류, 과자, 케이크 같은 음식들은 소화가 빠르게 이루어져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흰쌀밥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아서 혈당 스파이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당의 과다 섭취인데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 과일 주스, 사탕, 초콜릿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혈액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립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식사 패턴입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과식하거나 식사 간격이 너무 길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습관, 그리고 식사 속도가 너무 빠른 것도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우리 몸이 포만감을 느끼는 데는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빠르게 먹으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되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려 혈당 스파이크를 더 쉽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식단 구성입니다. 첫 번째로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현미, 귀리, 통밀빵, 고구마, 단호박 같은 음식들은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져 혈당을 완만하게 올립니다. 특히 현미는 백미에 비해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며, 견과류나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도 혈당 상승을 늦춰줍니다. 식사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채소의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같은 메뉴라도 먹는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10에서 20%까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식사량을 조절하고 천천히 먹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혈당 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을 느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중이나 직후에는 너무 많은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은데 이는 소화 효소를 희석시켜 소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도 혈당 스파이크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식후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은 근육이 포도당을 소비하게 하여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식후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장기적으로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켜 혈당 조절 능력을 높여줍니다. 주 3회 이상, 1회 30분 이상의 중등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혈당을 높이므로 명상, 요가, 심호흡 같은 스트레스 해소법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혈당 조절에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렙틴과 그렐린 같은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려 식욕을 증가시키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에는 혈당을 낮추는 성분이 있어 식사에 계피를 조금씩 넣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계피차로 마시거나 요리에 향신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식초입니다. 특히 사과 식초는 식전에 물에 희석해서 마시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가 약한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차와 홍차 같은 차류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포도당의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견과류 중에서는 아몬드와 호두가 특히 좋은데 이들은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 혈당 상승을 완화시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콩류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검은콩, 강낭콩, 렌틸콩 등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건강한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가공식품입니다.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가공육류 등은 첨가당과 트랜스 지방이 많아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또한 과일 주스나 스포츠 음료, 탄산음료 같은 액체 형태의 당분은 가장 빠르게 흡수되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을 드실 때도 주스보다는 통과일로 드시는 것이 섬유질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흰빵, 흰쌀, 감자튀김, 도넛, 케이크 같은 고혈당 지수 음식들도 제한해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면 섭취량을 줄이고 다른 영양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빵을 드실 때는 견과류나 아보카도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혈당을 모니터링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식전과 식후 1시간, 2시간 후에 혈당을 측정해 보시면 어떤 음식이 본인에게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식후 혈당은 1시간 후 140에서 160 mgdl, 2시간 후에는 120 mgdl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혈당 측정기가 없다면 증상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극도의 졸음이나 피로감을 느끼거나 2시간 후 갑작스런 배고픔이나 단 것에 대한 갈망을 느낀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식단과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기기도 나와 있는데 이는 팔에 작은 센서를 부착해서 24시간 연속으로 혈당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어서
본인의 혈당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와 관련된 몇 가지 흔한 오해들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일은 몸에 좋으니 무제한 먹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과일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과당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 망고 같은 고당분 과일은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현미나 통곡물이면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미나 통곡물이 백미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탄수화물이므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을 다른 영양소와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인공감미료를 사용하면 혈당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인공감미료 자체는 칼로리가 없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인공감미료가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감미료도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혈당 스파이크 예방을 위한 일주일 식단 예시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귀리와 견과류, 베리류를 넣은 오트밀이나 계란과 채소를 넣은 오믈렛을 추천합니다. 점심에는 현미밥 대신 콩밥을 하고 생선이나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과 다양한 채소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저녁에는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이나 그릭 요거트, 치즈와 방울토마토 같은 조합을 추천합니다. 단 것이 당길 때는 다크 초콜릿 한두 조각이나 베리류를 드시면 좋습니다. 음료로는 물, 무가당 차류, 레몬을 넣은 물 등을 마시고 단 음료는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히 당뇨병 환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혈당 스파이크를 경험할 수 있고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실천하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혈당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분명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혈당 관리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